무색, 무미의 방사능 가스지만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서 죽음의 가스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돈인데요. 영어로는 레이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오늘은 라돈가스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가 얼마나 되어야 안전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만큼 미국에서는 집을 구매할 때 라돈가스 테스트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집을 구매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도 라돈가스 안전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라돈가스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라돈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주로 땅속에 있는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성 붕괴로 라듐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리고 라듐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성 붕괴로 라돈가스를 만들게 되죠. 문제는 이 우라늄이 전 세계 어디에나 소량으로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라듐과 그 다음에 라돈가스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과 라듐은 땅 아래 암석이나 흙에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돈가스는 다른데요. 가스의 형태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라돈가스가 발생하는 곳은 축적이 돼서 농도가 높아지기 쉽고요. 농도가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우라늄이나 라듐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돈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무색, 무미라는 점인데요. 색깔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냄새라도 나던지 아니면 뭔가 맛이라도 느껴지면 피하기 쉬울 텐데 라돈가스는 아무런 색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아서 인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측정을 해서 필요하면 라돈가스를 모아서 배출시키는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라돈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우라늄과 라듐에서 만들어진 만큼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라는 점이고요. 라돈가스를 측정하는 단위로 베크럴 퍼 입방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베크럴은 방사성 물질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1초 동안 한 개의 원자가 붕괴하는 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피코큐리 퍼 리터를 사용을 하는데 피코큐리 역시 1리터의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둘 다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인 거죠. 또 한 가지 라돈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공기 중에 축적되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실내에서는 특히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라돈가스는 물에도 녹을 수 있어서 지하수를 통해서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돈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돈가스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폐암 사망자의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흡연이지만 바로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라돈가스라고 합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 10% 이상이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폐암의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이 간접 흡연인데 라돈가스에 의한 폐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평생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본 비흡연자가 폐암으로 죽는 경우도 들어보셨죠? 이러한 비흡연자 중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라돈가스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같은 라돈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미국에서 15개의 집 중에서 1개는 높은 라돈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흔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4.0 피코큐리 퍼 리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보다 라돈 수치가 높으면 집에 당장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항상 라돈 수치를 4.0 피코큐리 퍼 리터보다는 낮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미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4.0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4.0 피코큐리 퍼 리터에 해당하는 라돈 수치는 매일 담배 8개 피를 피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1년에 가슴 엑스레이를 200번 찍는 것과 비슷한 방사능 수치라고 해요. 병원에서도 1년에 엑스레이를 4번에서 5번 이상은 찍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0번이면 이건 또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래서 WHO에서는 조금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WHO에는 100 베크럴 입방미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피코큐리 퍼 리터로 환산을 하면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라서 미국의 기준보다 많이 낮은 편이죠. 아직까지는 라돈가스의 안전 수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용도 시설에서는 148 베크롤 약 4.0 피코큐리이고요. 새 아파트에서는 200 베크롤이니까 약 5.4 피코큐리 퍼 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과 비슷한 것 같네요.
또 EPA에서는 라돈가스가 비흡연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미국의 라돈 안전 수치인 4.0 피코큐리 퍼 리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중에 7명이나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수치고요.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피코큐리가 되면 1000명 중에 무려 36명이나 폐암에 걸릴 수 있고 익사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보다 35배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흡연자인 경우를 가정한 거라서 흡연자라면 대략 10배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라돈 수치를 지도로 살펴보면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지도를 보면 북부에서도 서북부 쪽에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맵은 예상치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집집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직접 측정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실내 라돈 수치를 측정한 자료를 보면 멕시코와 스웨덴, 헝가리 같은 지역이 빨간색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호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초록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은 연두색으로 그 다음으로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의외로 한국이 오렌지색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보다 평균적으로는 라돈가스 수치가 높은 걸로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라돈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알리고 있고 집을 구매할 때도 라돈가스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 때는 라돈가스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라돈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좀 전에 본 세계 실내 라돈 수치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 2010년 WHO에서 발표한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에서 29개 국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라돈가스 수치는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 77개 초등학교의 연평균 라돈 검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라돈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법률이 생기면 좋겠네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집을 살 때에도 라돈가스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고쳐야 할 게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집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대부분 라돈가스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도 집을 팔거나 살 때 전문가에게 라돈 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부분 라돈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도 팔기 전에 미리 라돈 테스트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만약에 인스펙션 과정에 라돈 테스트가 빠져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돈 테스트는 단기 테스트와 장기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 키트를 집에서 가장 낮은 층에 두고 단기 테스트는 최소 48시간 이틀 정도를 노출을 시키고요. 장기 테스트는 3개월 동안 노출시키고 있다가 밀봉을 해서 실험실로 보내면 실험실에서 키트를 검사한 다음에 라돈 수치를 서류로 보내주는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집을 구매할 때는 시간 제약 때문에 장기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단기 테스트로 검사를 하고요. 아마존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팔긴 하는데 키트가 불량일 수도 있고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실험실로 보낼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테스트한 시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라돈 수치를 모르시는 경우에 싸게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한 번쯤 테스트해보시는 건 좋겠네요. 이렇게 직접 테스트하는 방법은 실험실로 보내서 서류를 받는 데까지 보통 30에서 40달러 정도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하고요. 뉴저지 주나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라돈 테스트에 대략적으로 125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뉴저지 주에서 인정한 라돈 테스트 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피너스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 링크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라돈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라돈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라돈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유해가스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온도나 습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치를 사실 때에는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주 확인하면서 특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집안 전체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라돈 테스트를 했는데 안전 기준치인 4.0 피코큐리 퍼 리터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집에 레이돈 미티게이션 시스템 또는 레이돈 리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라돈 저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돈가스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암석과 흙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는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집 벽과 바닥에 난 미세한 크랙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공기 중으로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집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건축 자재 자체에 라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5% 정도는 지하수나 상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고층에 살아도 라돈가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라돈가스를 전부 막을 수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라돈가스 수치를 0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보통 라돈 저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집 바닥에 구멍을 뚫고 땅 속에 있는 라돈가스를 최대한 흡입해서 그거를 PVC 파이프를 통해서 집 천장이나 아니면 집 외벽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외벽에 이런 게 달려 있거나 아니면 지하실에 U자 모양의 마노미터 또는 라돈 모니터가 있다면 이거는 라돈 저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몇 개의 집에서 이런 라돈 저감 장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라돈가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리얼터에게 라돈 저감 시스템이 있는 집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돈가스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라돈 저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은 라돈가스 테스트도 되어 있고 저감 장치가 있는 만큼 최소한 집 안에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가스는 없을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라돈 저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집값도 더 높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라돈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돈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라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숲이 많은 미국에서 산책을 하거나 캠핑 또는 하이킹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틱이라고 하는 진드기인데요.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인 US 리피너스였습니다.